안녕하세요. 새로 입연 이종환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제네시스 GV60이 공개되어 화제인데요. 테슬라 모델 X를 2년 동안 탄 포르쉐 덕후 관점에서는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모델 3나 모델 Y보다 경쟁력이 있을지 함께 알아보실까요? 우선 GV60과 테슬라의 크기, 가격, 주행거리를 먼저 비교해 보고요. 그 다음 GV60의 외부, 내부 디자인, 충전, 안전, 테크놀로지, 퍼포먼스 순으로 테슬라와 비교를 해볼게요. 제 다른 리뷰처럼 하는 김에 디테일하게 쪼개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크기인데요. 제네시스 GV60의 전장은 테슬라 모델 3나 모델 Y보다 작습니다. 모델 3가 4694mm, 모델 Y가 4751mm인데 GV60은 4515mm로 모델 3보다는 14cm, 모델 Y보다는 24cm 정도가 더 작습니다. 조금 많이 작은 것 아니냐라는 느낌도 드시죠? 전고는 모델 3는 1443mm, 모델 Y는 1624mm인데 GV60은 1580mm로 모델 3보다는 13cm 높고 모델 Y보다는 4cm 정도 낮을 뿐이기 때문에 세단보다는 헤드룸이 확실히 여유가 있겠죠. 그리고 실내 공간 크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휠베이스 축간거리인데요. 모델 3는 2875mm, 모델 Y는 2890mm인데 반해 오히려 GV60이 2900mm, 휠베이스는 가장 깁니다. 실내 공간 자체는 모델 Y에 비해서 크게 밀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높이가 있다 보니까 모델 3보다는 넓은 느낌이 확실히 날 것 같고요.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가격이죠. 셋 다 옵션을 더하지 않은 기본 금액으로만 비교를 해볼게요. 테슬라 모델 3는 총 3가지 트림이 있는데요.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 5479만원, 주행거리는 383km, 롱레인지 5999만원에 529km, 퍼포먼스 7479만원에 480km인데 문제는 현재 롱레인지는 판매를 안 하고 있고 제한된 공급 때문에 2022년부터 주문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 테슬라 사이트를 가면 롱레인지 주문을 받고 있거든요. 테슬라 사이트에서는 아직 양산도 되지 않은 사이버 트럭은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죠? 원래 롱레인지 가격은 6,500만원가량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보조금 정책이 바뀌자 보조금을 100% 받게 하기 위해서 갑자기 500만원을 할인해서 5,999만원이 되었던 것이고요. 우리나라만 이례적으로 롱레인지 금액이 저렴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워낙 잘 팔리는 테슬라이다 보니까 굳이 우리나라에서만 할인 판매할 그럴 필요는 없겠죠. 아마 내년부터는 롱레인지의 경우 정상 금액으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다면 보조금도 더 줄어들겠죠. 모델 Y도 총 3가지였는데 스탠다드 트림을 완전히 없애버려서 현재는 2가지 뿐입니다. 롱레인지 7,099만원, 주행거리는 무려 511km이고요. 퍼포먼스는 7,999만원, 주행거리는 448km입니다. GV60의 가격은 정말 많은 분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어차피 전기차가 잘 팔리니까 기본 모델도 6천만원을 넘길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놀랍게도 기본 모델은 5,990만원입니다. 주행거리는 451km고요. 스탠다드 사륜은 6,490만원에 주행거리 400km고 퍼포먼스 사륜 같은 경우는 7,040만원에 주행거리 368km입니다. 보조금의 경우 지역마다 다르기는 한데 쉽게 6천만원 미만은 1,000만원으로 적용하고요. 6천만원 이상은 500만원을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전비에 따라서 또 금액이 달라지긴 하는데 대략적인 계산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조금이 적용된 가격을 저렴한 순서부터 정리를 다시 해보자면요. 모델 3 스탠다드가 4,479만원, GV60 스탠다드 2륜이 4,990만원, GV60 스탠다드 4륜이 5,990만원, GV60 퍼포먼스 사륜이 6,540만원, 그 다음 모델 Y 롱레인지가 6,599만원, 모델 3 퍼포먼스가 6,979만원, 마지막으로는 모델 Y 퍼포먼스가 7,499만원 이 순서입니다. 정말 GV60의 가격은 이를 악물었다, 작정을 했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모델 3보다는 500만원 비싸지만 주행거리가 70km 더 길고요.
모델 Y보다는 주행거리가 60km 정도 짧은데 대신 금액이 최대 1,600만 원 더 저렴합니다. 전기차 시대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현대자동차의 강력한 의지가 느껴지는 그런 금액입니다. SUV라 같은 SUV인 모델 Y를 저격하러 나온 줄 알았는데 모델 3까지 같이 저격하는 정말 공격적인 프라이싱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 이후 설명드릴 옵션까지 비교하면 정말 적어도 대한민국 안방에서는 전기차 점유율을 밀리지 않겠다, 이렇게 칼을 갈고 나왔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제 GV60 디자인을 보실까요? GV60의 디자인을 보기 위해 홈페이지 들어가면 나오는 첫 모습은 측면인데요. 측면, 아름다운데요. 늘씬하게 뻗은 사이드라인에 윈도우도 슬림하게 처리해서 역동적인 느낌이 전달됩니다. 긴 휠베이스로 인한 비례감도 상당히 좋고요. 휠은 21인치 퍼포먼스 휠로 보이는데 딱 봐도 커 보이죠? 크지 않은 차체에 21인치 휠을 적용하니까 렌더링에서나 보았던 그런 비례가 완성되었습니다. 휠 크기만 해도 상당히 멋진데 휠 디자인도 섬세하고 세련되어 보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비싸 보이는 그런 멋진 휠입니다. 스포일러도 귀엽고 좋은데요. 딱 하나, C필러의 V 형태 몰딩은 왜 넣은 걸까요? 이따 이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현대차는 다이나믹하면서 역동적인 디자인을 강조했다고 해요. 전면 디자인은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GV60 예상도는 프로젝트명 JW라고 해서 작년부터 돌아다녔는데요. 통상의 제네시스와는 페이스가 전혀 달라서 설마 이렇게 나오겠어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오고 나니까 또 금세 눈에 익었는지 괜찮아 보이긴 하네요. GV60의 특이한 점은 그릴을 아래에 배치했다는 점인데요. 고성능 이미지를 강조하고 냉각 효율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고성능 이미지. 이렇게 생긴 고성능 차가 하나 있죠? 고성능의 대명사, 바로 포르쉐입니다. 포르쉐 마칸과 비교해보면 뭔가 영감을 많이 얻었다는 느낌이 조금 듭니다. 코는 막혀있고, 로고는 가운데 있고, 그릴은 하단에 있고, 헤드라이트를 점으로 표현하는 것, 뭔가 통하는 느낌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릴 주위에 매기 수염 같은 디자인 포인트가 있는데 이건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블랙 컬러를 선택하시면 티가 안 나겠죠? 후면 디자인은 멋지네요. 테일라이트 디자인도 좋고요. 라이트 가운데는 로고 대신 영문 레터링만 들어가 있고요. 이것도 이미 포르쉐에서 쓰고 있는 문법이죠. 특히 뒤쪽 핸더가 아주 빵빵하게 강조되어 있는 모습이 실물로 보면 더 멋있을 것 같은 부분입니다. 범퍼 하단 디퓨저도 조잡하지 않고 깔끔하게 잘 마감되어 있는 것 같아 보이고요. 측면으로 넘어가면요. 예쁘죠? V크롬 라인 빼고요. 현대도 어색함을 느꼈는지 아주 길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름까지 붙였는데요. 볼트 DLO 데이라이트 오프닝이라고 하네요. 역동성과 동시에 아직 정형화되지 않은 전기차 디자인의 독특한 멋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어째 설명에서 좀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는 느낌 있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GV60을 타게 된다면 크롬 딜리트로 깔끔하게 정형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또 크램쉘 후드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조개처럼 후드와 팬더가 연결되어서 한 조각인 그런 디자인이죠. 크램쉘 후드 하면 또 유명한 차가 하나 있는데 바로 또 포르쉐 마칸입니다. 크램쉘 하면 마칸이죠. 엠블럼에는 명품식의 패턴을 적용했다고 하고요. 아이오닉 5에도 들어갔던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있습니다. 호불호가 갈리는 옵션이라고 들었는데 최소한 이런 시도는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양이 아주 미래지향적이고 멋있습니다. 손잡이는 자동으로 나오는 형태라고 해요. 모델 3나 Y는 손가락으로 눌러서 지렛대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건 편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GV 외장 디자인 이야기인데요. 디자인은 매우 주관적인 영역인 거 아시죠? 결론적으로 저는 솔직히 GV60 외장 디자인이 테슬라보다는 더 멋있다, 더 예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델 Y도 쿠페형 SUV인데요. 사실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어색한 비례들이 있습니다. 전면 부위도 귀여운 페이스이긴 한데 뭔가 예쁜 느낌은 아니랄까요? 하지만 GV60은 현대, 기아가 아닌 이게 제네시스다 라고 보여주고자 하는 결연한 각오가 느껴집니다. 현대, 기아와 동일한 전기차 플랫폼인데 그 덩어리를 잘 다듬어서 말이 되고 설득력 있는 아주 세련되고 유려한 디자인을 뽑아내기 위해서 진짜 프로들이 실력을 제대로 발휘한 결과물이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게 명품이지 하면서 디자이너가 스스로 자신을 설득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그 노력이 있어 보이고요. 단, 볼트 뒤에로는 빼겠습니다. 다음 인테리어입니다. 키워드는 여백의 미, 플로팅 아키텍처, 섬세함인가 보네요. GV60의 인테리어는 테슬라와는 반대 방향에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테슬라는 대시보드에 있는 모든 것을 없애고 모니터 하나만 붙여 놓았는데요. GV60은 전통적인 자동차의 레이아웃을 따르면서 최근 유행을 반영한 느낌입니다. 미니멀리즘 대 맥시멀리즘의 대결이라고나 할까요? 모니터만 3개인데 계기판 모니터, 인포테인먼트 모니터, 그리고 공조 모니터가 모두 따로 있습니다. 테슬라 스타일과 제네시스 스타일 중 뭐가 더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취향은 테슬라의 미니멀리즘이 마음에 드는데 사용하기에는 제네시스 스타일이 편리한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GV60 스티어링 휠 부분 버튼은 조금 비례가 어색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GV60 인테리어 중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바로 크리스탈 스피어입니다. 평소에는 빛이 난 예쁜 크리스탈 볼인데요. 시동을 켜면 180도 회전하면서 기어 셀렉터가 등장하죠. 하지만 기어 셀렉터는 손가락으로 쥐기에는 편하게 생겼는데 너무 원이 많이 펴있는 디자인이 아닌가 싶어요. 약간은 그로테스크한 느낌이랄까요? 스피어가 천사에서 악마로 변신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콘솔은 플로팅 형식으로 공중에 떠있는 느낌이라고 하는데요. 아래쪽 공간 활용에는 좋을 것 같고요. 미래지향적인 느낌도 좋습니다. 다만 캔틸레버 구조물이다 보니까 힘을 많이 받겠죠. 잡소리가 없어야 할 텐데 제네시스라서 테슬라와는 달리 잡소리는 별로 없겠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내연기관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의 구성이고요. 내장에는 친환경 소재를 많이 활용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GV60 인테리어 이야기인데요. 사실 물리 버튼들은 편하긴 한데 제가 요즘에는 테슬라에 워낙 적응이 돼 있어서 그런지 최신 전기차 느낌이라기보다는 옛날 구수한 느낌이 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GV60보다 실내 디자인이 압도적이다, 비교가 어렵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개인적인 취향은 여전히 테슬라에 약간 기울어져 있긴 한데요. 이건 완전히 취향 차이고 우위를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수준으로 박빙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음 충전 이야기인데요. 다시 봐도 측면이 예쁘네요. 사람과 함께 서 있는 샷을 보아도 비례가 멋있습니다. 충전 도어는 전동이고요. 충전량 표시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GV60은 초급속 충전 가능합니다. 18분 이내 10%에서 80%까지 충전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저는 테슬라를 20%에서 90%까지 충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현재는 슈퍼차저에서 약 50분가량이 소요됩니다. 아직은 시간 허비가 좀 있죠. 18분이라면 정말 만족스러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휴게소에서 화장실 갔다가 간식 하나 사오면 18분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무선 충전 시스템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400V, 800V 멀티 충전 시스템을 적용하였다고 하고요. 별도로 결제 정보를 입력할 필요 없이 플러그 앤 차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테슬라도 슈퍼차저 같은 경우는 플러그 앤 차지 지원하고 있죠. 그리고 테슬라에는 없는 기능 V2L이죠. 차박하시는 분들께도 유용하지만 차박이 아니더라도 전기를 쓸 일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기능은 어떤 분들께는 정말 이것 때문에 테슬라 대신 제네시스를 고를 수도 있는 그런 기능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충전 이야기였는데요. 테슬라는 충전과 관련해서는 슈퍼차저라는 엄청난 장점이 있죠. 저도 만약 슈퍼차저가 없었더라면 테슬라를 이렇게 오래 타지 못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현대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핏과 같은 초고속 충전소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핏의 장점은 슈퍼차저보다 빠르기도 한데 위치가 휴게소와 같은 사람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곳에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핏뿐만 아니라 초고속 공용 충전기도 늘어나고 있어서 정말 몇 년 이내로는 불편함이 없는 수준으로 여기저기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슈퍼차저가 더 편하다라는 말을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 안전, 주행 보조와 관련해서 비교해 볼게요. 디지털 사이드미러 모니터는 아이오닉 5랑 비슷한 느낌이네요. 장점으로는 그냥 모니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차로 변경 보조선도 표시되고 후진 주차 시 화면이 확대되는 그런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반자율 주행 옵션 볼까요? 반자율 주행만큼은 테슬라와 다른 브랜드와 차이가 있다는 것이 중평이긴 한데요. 현대 기술력이 올라오는 실력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곡선에서도 차로 중앙을 유지해주는 기능이 잘 작동했으면 좋겠고요. 지난번 G90 시승 때는 전혀 중앙을 유지해주지 않았는데 GV60은 다르겠죠? 다음에 탈 게 있으면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옆 차량이 가까워지는 경우에는 가운데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편향 주행을 한다고 하네요. 이 기능은 상당히 유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문제는 구현이 깔끔하고 얼마나 매끄럽게 되느냐겠죠. 자동 차선 변경도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요. 현대 제네시스에는 테슬라에는 제공하지 않은 기능들이 있죠. 내비게이션 기반으로 과속 카메라 앞에서 속도를 줄여주는 기능인데요. 이거 써보신 분들은 정말 없으면 안 되는 소중한 기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전방 충돌 방지 기능은 테슬라에도 있는 기능이고요. 후측방 충돌 방지, 이 기능은 테슬라에는 없죠. 재밌게도 아이오닉 5에 붙은 후측방 충돌 방지 기능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동차 안전도 평가에서 2점 만점 중 0.3점밖에 받지 못했는데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겠죠. 후측방 모니터, 이 기능 괜찮더라고요. 사각지대에 차나 오토바이가 있을 때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인데, 그런데 운전석 사이드미러가 광각인 차보다 사실은 테슬라에 더 필요한 기능인데 정작 테슬라에 이런 기능은 없죠. 다중 충돌 방지 자동 제동 시스템, 1차 충돌 후 통제를 못하고 있으면 자동으로 제동해주는 기능이라고 하고요. 이 기능 테슬라에서는 못 들어봤는데 참 괜찮은 기능 같아 보입니다.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역시 테슬라에는 없는 기능 같고요. 후진 가이드 램프, 써본 적은 없는데 좀 귀엽고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테슬라에는 물론 없고요. 지능형 헤드램프, 모델 X에는 있는데 전혀 인텔리전트하진 않아요. 제네시스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안전 하차 보조, 후측방에서 차가 오면 도어가 잠기거나 경고하는 기능이네요. 좋아 보이는 기능이고요. 테슬라엔 역시 없죠. 후석 승객 알림, 보통 시트 센서로 판단하긴 하는데요. 레이더로 움직임 자체를 감지해서 알려준다고 합니다. 신기하고 좋아 보이는 기능입니다.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테슬라로 따지면 서먼, 차량 호출 기능이죠. 없어도 되기는 하는데 있으면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서라운드 뷰 모니터, 테슬라에는 없죠. 제가 BMW와 레인지로버에 있는 서라운드 뷰는 많이 이용해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까지 많이 도움이 되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기능도 좋아하시는 분 은근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행보조 관련 정리해보자면 GV60에는 테슬라에 없는 섬세한 기능들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난이도 있는 도로에서 주행보조가 잘 작동하는지, 주행보조가 작동될 때 얼마나 어색함 없이 잘 구현되느냐 아닐까 싶은데요. 아마 GV60은 내년에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이오닉 5와 한번 제가 비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참 궁금하네요. 그 다음 GV60에 적용된 신기술을 볼까요? 페이스 커넥트, 휴대폰의 얼굴 인식 같은 기능인데 있으면 편할 기능이네요. 실내 지문 인증 시스템, 이게 있으면 이제 키를 놔두고 다녀도 되는 걸까요? 그렇게 된다면 많이 편리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 OTA, 그동안 테슬라만의 장점이라고 여겨졌는데 제네시스도 적극 도입하고 있네요. 서스펜션이나 운전 보조 시스템까지도 업데이트를 해준다고 합니다. 디지털 키 2, 이걸 구입해야 차키나 스마트폰 없이 운행이 가능한 그런 기능이 아닌가 싶고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이용을 해봐야 장단점을 알 수 있을 것 같고, 카페이, 가맹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편리할 만한 기능이죠. 디퓨저, 스피커처럼 생겼는데 방향제를 넣는 공간을 정식으로 만들어줬네요. 좋은 시도 같습니다. 독립제어 풀 오토 에어컨이라고 하고요. 냄새나지 말라고 좀 더 똑똑해진 것 같아요. 에르고 풀 모션 시트, 인체공학적이라고 하는데 시트는 오래 타봐야만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릴렉션 컴포트 시트, 쉴 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기능 같고요. 뒷좌석 폴딩도 되고 리클라이닝도 된다고 하네요. 완전 풀 플랫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리클라이닝은 또 범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역시 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 높이 조절이 가능한 테일게이트라고 하고요. 트렁크 하단에 짐 보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뱅앤올uf슨 사운드, 가격이 합리적이라면 고민해볼 만한 그런 옵션이죠. 근데 저는 옆에 에어벤트 디테일이 참 좋아 보이네요. 신기술들은 있으면 좋긴 한데 이것 때문에 테슬라 대신 GV60을 골라야지 하고 마음먹게 할 결정적인 부분들을 잘 못 찾겠습니다. 그 다음 퍼포먼스 한번 볼까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적용한 첫 번째 제네시스라고 하고요. 아이오닉 5 EV6와는 형제지간이죠. 부스트 모드, 이것도 어디서 많이 봤는데요. 또 포르쉐입니다. 포르쉐에서 크로노그래프 고르면 스티어링 휠에 들어가는 옵션하고 많이 비슷하게 생겼죠. ELSD, 사륜이라고 해도 같은 사륜이 아닙니다.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 구동력이 달라져야 될 때가 있는데 한쪽 바퀴만 얼음을 밟고 있거나 진흙에 빠져 있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때 필요한 게 LSD입니다. 제네시스에는 ELSD가 있다고 하는데 테슬라는 오픈 디퍼런셜이라 LSD가 없습니다. 다만 테슬라 공식 홈페이지 설명에 따르면 트랙 모드에서는 브레이크와 모터 토크를 모두 사용해서 LSD와 같은 효과를 낸다라고는 하는데 그렇다면 평소에는 LSD와 같은 그런 작동은 안 한다라는 이야기겠죠.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 테슬라는 고속주행 시 시끄럽기로 유명한데요.
이런 기능이 있으면 조금 더 정숙해질 것 같습니다.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 주행음 소리도 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회생제동 컨트롤 패들 쉬프트. 모델 X는 회생제동을 조절할 수 있긴 한데 메뉴에 들어가서 좀 번잡하게 조절을 해야 하고요. 모델 3와 Y 같은 경우는 회생제동이 어려워서 적응이 필요합니다. 이게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인데 이렇게 회생제동을 패들 쉬프트로 쉽게 조절할 수 있다면 편리하겠죠. 프리뷰 전자 서스펜션. 카메라와 내비게이션을 동원하여 서스펜션 감쇄력을 조절하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이 없는 경우보다 승차감이 더 좋을 수밖에 없겠죠. 네, 여기까지 GV60에 관하여 상세하게 항목을 나눠 테슬라와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요.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GV60은 테슬라 모델 3보다 경쟁력이 있어 보입니다. 우선 가격을 보면요, 모델 3 롱레인지는 현재 판매하지 않고 있고 내년에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오를 가능성이 높으니까 일단 제외를 하고요. 그런 모델 3 스탠다드랑 비교를 해야 하는데 모델 3 스탠다드는 보조금을 받아서 4,479만원, GV60 스탠다드 2류는 4,990만원입니다. GV60이 500만원 정도 비싸죠. 하지만 주행거리가 모델 3는 383km고요. GV60은 451km이기 때문에 제네시스에 비해서 70km가 부족합니다. 그것만 해도 500만원 이상 차이는 나 보이는데요. 디자인이 이게 GV60이 우위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실내 크기도 SUV 형태인 GV60이 우위에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거기에 전체도 이중접합 유리를 사용하고 있고요. 제네시스다 보니까 방음, 잡소리도 테슬라보다 못할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승차감도 마찬가지고요.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후측방 충돌 방지 기능도 기본 제공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심지어 통풍 시트가 기본입니다. 전 좌석 열선은 기본이고요. 회생제동을 패들로 조절할 수 있는 건 덤이고요. 보니까 하이패스도 기본으로 따라옵니다. 여기에 더해서 외장 컬러, 시트 재질, 시트 컬러 취향에 따라서 다양하게 고를 수 있습니다. 딱 하나, GV60의 단점은 아마 테슬라 모델 3보다 제로백은 느릴 것 같다 이 생각은 드는데 이것만으로는 테슬라 모델 3가 GV60을 이기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모델 Y랑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모델 Y랑 비교하면 약간 애매한 부분은 있는데 GV60이 모델 Y 수요 중에 어느 정도는 뺏어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모델 Y의 가장 큰 장점 두 가지, 주행거리와 자율주행이죠. 모델 Y 롱레인지 주행거리는 무려 511km입니다. 엄청나죠? 하지만 가격이 7,099만원입니다. 보조금을 받아도 6,599만원이죠. GV60 기본형하고 비교하면요, 주행거리는 모델 Y가 60km 정도 더 갑니다. 아마 제로백도 더 빠르긴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주행거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바로 금액입니다. 금액이 모델 Y가 1,600만원이 더 비쌉니다. 그리고 아까 모델 3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옵션에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많이 나고요. 디자인이 더 예쁘죠. 그리고 V2L도 있습니다. 캠핑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테슬라는 없습니다. 주행거리가 최우선인 분들은 모델 Y 고르실 것 같고요. 하지만 그래도 고민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GV60은 모델 3와 모델 Y 둘 다 잡기 위해서 이를 간 듯한 느낌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 선호되는, 하지만 테슬라에는 없는 옵션들을 정말 기가 막히게 다 집어 넣으면서도 금액은 누가 보더라도 더 저렴한 느낌이 들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비싼데 안 비싼 그런 느낌의 가격이죠. 그리고 그동안 제네시스의 만듦새를 보았을 때는 아직 차를 보거나 운행하지는 못했지만 왠지 테슬라보다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GV60, 현대에서 제네시스 이름을 달고 제대로 잘 구성한 차인 것 같고요. 주행거리까지 만약에 더 늘어나서 500km 이상을 찍는다면 정말 테슬라도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실제 출고는 내년쯤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언젠가 꼭 한번 경험해봤으면 하네요. 지금까지 새로 입연 이종환 변호사였습니다. 더 재밌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